한동훈 대표의 정치의 성공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저는 똑같이 이어진다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윤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가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정말 휴가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 휴가 때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중요한 결정들을 사실 휴가 때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머리를 비운다는 것은 정치적 상상력을 한껏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정말 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출발은 공정과 상식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에 갖고 출발해 왔지만 그러나 점점 이 중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공격형 축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수비형 축구만 하다 보니까 대량 실점을 해버리게 됐어요. 지난 강서구청장 총선 등등에서 대량 실점을 해서 지금은 이 점수를 이제 더 이상 안 먹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아군이었던 의사들, 해병대 뭐 등등 여기에 펑크가 나버렸어요. 자, 지금 이제 후반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작전과 새로운 어떤 스트라이크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열기 이게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번 저는 휴가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뭐 가서 뭐 시장 다니시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이번에 휴가 때는 좀 더 정치적인 어떤 고민과 새로운 어떤 이 상상력 이걸 좀 발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그래도 휴가라는 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 시간 한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이제 한 절반 정도 온 거 아닙니까? 네. 절반 정도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심기일전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 되는 과정과 네. 되기 전과 후 before after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지 않겠나. 지원님 제일 잘 알잖아요. 가까이 봤으니까. 예,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되기 전과 된 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이 대통령 권력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안 바뀌면 그거는 그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되기 전까지의 어떤 국민적 기대가 된 후에 그게 왜 그 기대가 실망으로 좀 바뀌어 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복귀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뭐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하는 그 처방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께서는 이 후보 시절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념적 색깔 뭐 이런 것들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그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공감하면서 그런 그 컨셉에 맞는 이슈들을 던지고 뭐 정책으로 만들고 뭐 한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이제 외교안보인데 네. 외교안보라는 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일반 민초들의 피부에 와닿는 데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예, 외교안보가 이게 사실 거기서 큰 틀이 잡히니까 그때 밑으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민생까지 연결되는 거지만 네. 이 일반 민초가 피부로 느끼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통령께서 직접 보살피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좀 민심과 좀 동떨어졌던 결정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 늘 하는 얘기, 인사 문제, 의대 증원 문제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남은 임기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틀이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의사 몇 분들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 지금 의대 증원 문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의대 이 정원은 증가돼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왔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그동안 간간히 좀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물밑에서 우리 지원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의대 증원 이 숫자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분들하고 꽤 많은 깊숙이 이제 토론을 많이 해왔고 또 중재 역할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도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가 증원하는 거,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해야 될 거로 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숫자라는 거예요. 네. 숫자 정도는 의사들 내부에서도 한 500명 정도는 뭐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세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뭐 사회적으로도 또 공인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0명 부분 관련해서 이제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확고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전공의들 거의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10,000명 정도가 안 돌아오고 있고 지금 한 30% 정도는 아마 해외 취업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의대 학생들 아예 강의실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유급을 지금 거의 뭐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다음 봅니다. 대선 때 네. 굉장히 중요한 악재가 네.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의대 들어오지 않는 이 문제가 병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게 한 2, 3년 되면은 바로 와닿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필수 의료 인력 중에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심장 개통 그게 많잖아요. 외과 의사들 거의 그래서 없습니다. 뭐 흉부외과가 뭐 흉부외과 의사 전문의들 몇 명 없다. 뭐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좀 진짜 좀 풀어야 될 아주 핵심, 우리 뭐 지원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저는 다음 대선 준비하기가 꽤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난 문재인 때 그때 부동산 문제 뭐 26번 정책 발표했다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거의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의대 문제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2, 3년 뒤에 되면 굉장히 저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지금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실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관돼서 병원에 또 직원들도 실직하는 분들이 아니 간호사 새로 뽑는데 300대 1이래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그 간호사분들이 의사들 파업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네. 어쩌다 한 자리 나면 서로 가려고 그래갖고.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게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대한민국 의료는 그래도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좋았다 하는데 물론 뭐 의사 숫자가 이게 못 늘리고 한 거 27년 동안 그건 정말 잘못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진짜 윤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늘리면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27년 동안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못했잖아요. 자, 근데 충분히 그 중간 과정에서 뭐 500명 정도 뭐 이런 정도 숫자면 이제 의대 쪽도 이게 서서히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한 칼에 이게 저는 참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윤 대통령 생각은 또 이제 뭐 2,000명이나 밀어붙여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밀어붙여서 될 일이 있고 이게 밀어붙여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살살 이걸 어떤 달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해병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 해병대도 사실은 온전히 사실은 우리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는데 이 최상병 이 문제가 하여튼 막 꼬여버리면서 지금 이게 막 문제가 돼버렸고 지금 뭐 이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이거 지금 특검 통과하면 탄핵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쪽엔 탄핵하자고 그러겠지만 이 탄핵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결코 뭐 이걸 위축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이제 8월 국회 이제 민주당이 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갖고 어떤 내용의 특검법을 또 들고 나올지를 좀 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뭐 한 4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탄핵몰이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탄핵 사기극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이제 JTBC라고 하는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른바 정원 유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이 등장 인물이라든가 육하 원칙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지금 그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상병 그 사건 문제는 그 진상규명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쭉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수사 외환 문제는 이제 공수처 지금 뭐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올 때 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좀 한번 필요하다. 네. 발상의 전환.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특검을 들고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제 특검 그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천 방식을 뭐 대법원장이나 제3자가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요, 특검 조사 대상이 뭐가 돼야 되죠? 저는 그 이른바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정원 유착 의혹 있잖아요. 네. 사기 탄핵 의혹. 그것도 거기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네. 제가 이번에요, 여러분들 아마 올림픽 게임 보셨지만 유도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유도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버티고 막 하는 것 같지만요, 상대방의 어떤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힘을 내가 이용해서 잡아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도의 아주 기술의 본질이에요. 자, 저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정치라는 것도 계속 버티기만 하면요, 힘 다 빠집니다. 힘 빠지고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정치를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생각할 수 없는 수, 상대방의 어떤 이 힘을 이용하는 수, 이거를 쓰면 정말 거구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필요한 정책 상상력이라는 거거든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해야지만이 이 남은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수가 재집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거 맡기만 맡고 있으면 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이게 해결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이 돌파구를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를 바라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저쪽은 190석에 이쪽은 108석에 힘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거의 100kg하고 지금 60kg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길 수 있어요. 60kg가. 어떻게? 상대방 힘을 이용하면 이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방법을 정책 상상력을 발휘해서 풀어가야지만이 이 엄격한 정치를 해결할 수 있지, 계속 버티기만 하면 우리 힘만 빠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윤 대통령 뭐 휴가 쉬시는데 하지만 좀 이런 상상력, 내가 그전에 가졌던 생각을 조금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뭐 지금까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좀 만나서 상상력을 좀 키워보는 게 어떨까. 지금 내려가서 시장 다니고 중량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시장 다니고 뭐 어민들 만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정말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발상을 바꾸는데 저는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려봐요. 때로는 진짜 하나의 역발상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상의 전환, 역발상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이 어떤 정치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 무도한 2조 세력의 무도한 공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거를 너무 이제 선악, 뭐 당위론 이런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현정님이 얘기했던 뭐 유도도 그렇고요, 투도 그거 아닙니까? 그 소를 어떻게 다루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그냥 투사가 더 이길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지혜랄 그럴까 할까요? 그런 전략 전술,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유연하게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정치라는 거는요, 생각할 수 없는 이게 종합 예술이지 않습니까? 종합 예술이라는 거는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끝내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대함.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좀 담담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 정치를 좀 풀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대통령 만나면 참 쓴소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에게는 좋은 소리보다는 좀 더 대통령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조언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